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태풍 때문에 비바람이 가득한 주말을 보내고 왔습니다. 요란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열기는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주말 내내 전국에 있는 모델하우스가 인산인해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런 뜨거운 열기를 저희가 또 지나칠 수는 없죠. 이 부동산 시장에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뉴스들, 또 특급 매물에 대한 정보까지 모든 것들 저희가 챙겨드리겠습니다. 지금 출발할게요. 우선은 전화번호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들 전화주세요. 2077-6330번 전화 열어두고 있고요. 797-0300번 문자번호입니다. 문자로 부동산과 관련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오늘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이슈가 됐던 부동산 뉴스들 매주 월요일마다 저희 챙겨보고 있는데요. 3위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3번.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을 높여서 사업성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발언이 의미하는 바와 함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영향 진단해 보겠습니다. 2위는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뉴스입니다. 인기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사업자와 조합원 모두 자금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활황과 더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거라고 분석인데, 그런데 밝은 부분이 강한 만큼 그늘도 넓게 들이우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얘기 잠시 뒤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부터 보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언, 그 의미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뭔가 재건축 시장에 영향을 주는 발언입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일단 박원순 시장의 한강변에 대한 기본 관리 계획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 누차 제가 작년부터 그렇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열어놓은 부분이 있어요. 예. 자, 일단은 지금 이제 한강변에 대한 재건축 시장이 조금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좀 이렇게 어떤 부분에 단점이 있냐면, 원래 이제 재건축을 했을 때 법적 상한 용적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법적 상한 용적률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이 3종 일반 주거 지역이다라고 네, 한다면 네. 300%까지 얻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용적률이 높아야만 높이 질 수 있고, 또 갖고 있는 기존의 조합원들이 그만큼 혜택을 좀 입는 부분이 있는데, 도정법에서 얘기하는 지금 한강변에 대한 기본 계획은 용적률을, 물론 이제 기부 체납이라는 부분이 있지만 230%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한이라는 부분이 조금 잘못됐다라고 해서 한강변에 대한 관리 기본 계획을 새로 발표함으로써 그 용적률을 최대치로 허용해주는 그런 조건으로 지금 가겠죠. 일단은 이 부분은 기존부터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놨는데, 어떤 각도에서 해석을 해야 되냐. 물론 이제 한강변에 대한 부분들이 특히 재건축이 뜨면서 지금 매입을 해야 되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대처 방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이런 용적률 상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위기에 너무 현혹이 돼서 매입을 서두르시는 거는 조금 옳지 않다. 각 현장마다 사업이 좀 빨리 되는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거든요. 또 진행되는 곳 같은 경우에 조합원들한테 용적률이 상한됐을 때 얼마만큼 이득이 되는지를 꼼꼼히 챙겨보고 들어가는 게 좋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네네. 또 이런 게 지금 부동산 시장이 거래량도 많이 늘어나고 또 재건축 시장도 좋은 분위기에서 바람적으로 너무 굉장히 많이 들끓었을 때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를 매도 타이밍으로 삼는 것도 한 계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런 분위기가 좋아질 때 더 좋아질 수 있는 분위기에서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요. 또 이것이 매도 적기냐, 이것도 마찬가지 계속 장기적으로 가져갈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근본적으로 일찌감치 이런 기회를 챙겨서 이렇게 매도하는 것도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이런 계획 발표가 이제 다음 달 정도 예상이 되니까 지켜보겠지만, 어쨌든 우리 시청자분들은 발빠르게 좀 대응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얘기가 올라와 있는데요.
규제가 덜 까다롭고 또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인기는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택 조합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가 문제인가요? 자, 일단 지역주택 조합이 왜 만들어졌냐? 일반 조합주택이 아니라 지역주택이라는 이름들은 뭐냐면 일단 어느 조합원 주축이 되지만 외지에서 지역주택 조합으로 해서 형성이 돼서 네. A라는 지역주택 조합이 B라는 지역에 아파트를 건립을 해서 들어오는 이런 게 지역주택 조합이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시행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일단 자본력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좀 조합원들을 수월하게 광고를 내서 모집을 하고 그 조합 설립에 대한 부분이 요건이 갖춰졌다라고 하면 이제 땅을 매입을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가는 건데요. 여기서 지금 통계적으로 조합 설립 인가 건수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올해만 해더라도 지금 조합 설립에 대한 인가, 지역주택 조합을 모집을 했는데 이 부분이 모집이 잘 돼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것만 해도 29건, 작년만 해도 20건, 26건 이런 식으로 2017년, 21년 이후로 급속하게 지금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대항마로 이렇게 조금 굉장히 건수가 많아지고 있는 부분, 또 조합에 대한 사업 계획에 대한 승인 건수도 이렇게 굉장히 많죠. 22건, 또 작년만 해도 14건, 19건. 최근 들어서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부분들은 일단은 이걸 구입하는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 좀 싸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좋은 지역에 싼 아파트를 지역주택 가입함으로써 이렇게 좀 이득을 얻고자 하는 부분인데 단점이 있다면 그게 이제 사업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는 어떤 토지주들에 대한 사용승낙이 80% 이상이 돼야 되고 곳곳에 따라서는 90%, 95%까지 동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조합원들은 모여져 있는데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 즉 사업이 진행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계약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잠기는 그런 형상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꼼꼼하게 챙겨볼 때는 100% 나쁘다고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사업지가 얼마만큼 조합원들이 좀 동의를 해줄 수 있는 토지주들이 얼마만큼 동의를 해줄 수 있는 비율이냐. 예를 든다면 어느 한 현장에 혼자 갖고 있는 공장이라든지 큰 어떤 부지가 상당 부분이고 나머지 어떤 거주하시는 분들이 지금 일부라고 한다면 거의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빠른 시간 내에 동의라든지 여러 가지 좀 사업 속도가 진행이 빠를 텐데 그냥 기존에 있는 주택지다, 빌라촌이다 이렇게 한다면 실질적으로는 사업 대기가 굉장히 조금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는 거. 이 점 명심하셔서 좀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 사례가 없도록 좀 주의하시고요. 정부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들을 그냥 이렇게 계획 승인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조합 인가에 대한 부분을 자꾸 이게 내어주는 것보다는 조금 어떤 대책 마련을 통해서 피해가 없는 부분을 법안 제도를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요. 이 건강한 부동산 투자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보시죠. 흔히 7월은 주택시장 비수기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예년 같으면 거래량이 급감할 시기지만 올해는 매매와 전세 거래량 모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함께 하반기 부동산 시장 대응 전략 짜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매년 여름만 되면 조금 주춤하나 하기도 했는데 올해는 다릅니다. 정말요. 네. 뭔가 이런 분위기가 이유가 어떻게 됐던 이제 거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는 어떨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지금 여름인데 비수기다라고 하는 건 이제까지 통상 여름 같은 경우는 이사철도 아닌 상태고 네. 또 더위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주택 거래 집을 사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이렇게 제일 비수기라고 여겨왔어요. 근데 이제 작년만 해더라도 작년에 여름 때 특히 이제 8월 달에 DTI LTV 완화라든지 또 9월 1일 대책이라든지 작년만 해더라도 작년에 어떤 여름 하반기의 분위기는 조금 괜찮았다라는 부분이기에서 올해를 맞이했을 때 본다면 1월부터 꾸준히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겠죠. 정치적인 변수들이라든지 최근에 메르스라든지 이런 부분의 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상반기를 통틀어서 지켜본다면 거래량이 역대로 최근 10년 동안 가장 높았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들여다볼까요? 올해만 해도요.
전체 그 주택 거래량을 보니까 61만 가구가 거래가 됐습니다. 야, 뭐 자, 2006년도 이후 뭐 가장 최고치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만 해더라도 47만 가구에서 61만 가구로 껑충 이렇게 무려 한 30%가 이제 뛰었고요. 이거는 전국에 대한 부분이고 특히 이제 서울 수도권의 상승률 이게 전국이 한 30%가 작년에 비해서 올랐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거의 45% 정도가 뛴 작년에 비해서는 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거 하고 또 6월 한 달만 놓고 봤을 때 거래량이 굉장히 좀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분위기입니다. 사실 이 분위기를 딱 봤을 때 과연 지금 1월부터 보통 통상적으로 이 각 해마다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급등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뭐 2006년에서 2010년.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는 거래량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많아졌던 거라는 부분인데 올해는 유독 작년, 재작년 몇 년 동안 부동산 시장이 조금 침체했던 분위기에서 지금 거래량이 많이 높아졌고요. 그 분위기가 과연 하반기로 이어질지 그렇지 않을지 이게 상당히 큰 변수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으로 봐서는 저금리 기조 안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어떤 그 진입 문턱이 낮고요. 또 이제까지 전세가 너무 비싸졌기 때문에 그 전세 수요자들이 결국은 좀 지쳐서 아유 집을 차라리 사는 게 더 낫겠다라는 심리적인 반응 그리고 분양 물건이 지금 쏟아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40, 특히 이제 30대도 분양 시장이 많이 이렇게 융자를 안고 할 수 있는 분위기 이 분위기가 어느 정도 연장되리라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금리가 인상된다면 이게 시장에는 어떤 반응이 있을까 굉장히 조금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요. 그 금리 인상 시점 전까지는 어느 정도 거래량이 꾸준히 높아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들이 분들이 바라봤을 때 아이고 그러면 더 늦기 전에 조금 거래를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찌 보면 지금 분위기가 가장 뜨거울 수도 있어요. 이게 좀 식기 전 단계 절정일 수도 있으니까 물론 이제 그 사는 목적에 따라서 실거주 목적인 분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 분 같은 경우는 잘 살펴서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어쩜 바람 타고 투자를 한다든지 분양시장에 뛰어든다든지 프리미엄을 받고 사시는 이런 분위기에서는 조금 한번 자중하거나 좀 시간을 벌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들 부동산과 관련된 질문이라면 언제든지 저희 대환영이고요. 방송 외에도 세미나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무료 세미나 일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2015년 부동산 핵심 전략과 소액 투자처 발효하기라는 주제입니다. 7월 18일 토요일, 7월 20일 월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797-030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많은 세미나 참석 부탁드리고요. 이윤환 대표님, 요즘 또 세미나 분위기 또 소식 조금 알려주셔야죠. 그 저희 세미나 현장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건 그만큼 메르스에 대한 소강 국면이라는 부분과 지금 부동산 시장이 뜨겁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시장을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미나에 오시는 분들이 그만큼 이 시장을 앞으로 어떻게 내가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일부러 정말 발품 팔아서 또 이렇게 노력에 의해서 오시는 거니까요. 어찌보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아닐까. 더위 때문에 뭐 피서를 가고 하는 것보다는 그야말로 앞으로에 대한 시원스러운 어떤 그 미래에 대한 모습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알아보려면 피서 아닌 피서가 이런데 세미나에서 좀 많은 공부를 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일주일에 2번 저희 세미나 열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전화 상담 진행합니다. 2077-6330번 아래로 나가는 전화번호 있죠? 여기로 전해주세요.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하신가요? 제가 용산구 동원도 신동아파트에서 전세 살고 있는데요. 예. 너무 전세가 계속 올려달라고 해서 저희가 대출을 띄고 네. 지금 그거 사도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지금 살고 계신 곳을 그냥 아예 매수를 해버릴까 생각 중이신 거라고요. 용산구 보광동인가요?
예, 부광동이요. 보강동의 신동아 아파트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네. 예,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그 용산 보강동에 네네. 신동하면 이제 그 용산 한남 뉴타운이죠. 이제 1, 2, 3, 4구역 중에서 이제 4구역 안에 속해 있어요. 예, 예. 자, 근데 거기 전세를 살고 있는데 또 전세를 올려달라고 하는데 차라리 조금 더 보태서 집을 사놓으면 어떨까 하고선 지금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네네. 네네. 일단 결론은 사시면 안 돼요. 아, 살면 안 된다고요? 예, 사시지 마세요. 주택을 구입을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자, 일단은 장점부터 말씀드리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한남 뉴타운이 차지하고 있는 정말 아파트가 되어졌을 때 그 위상, 그 어떤 아파트의 수준, 그 가격 상승은 분명히 높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네네. 자, 근데 이제 그 사업 진행 속도가 1구역 말고 이제 2구역, 그 3구역, 또 이렇게 4구역, 또 5구역 이렇게 있는데 일단 그 1구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조합 설립이 일단 됐다라는 부분이 또 장점입니다.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르죠. 네. 특히나 요 중에서 그 4구역 같은 경우는 조합수하고 또 일반 분양이 뭐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한 1,200세대 정도가 될 텐데 조합원 비율이 가장 낮아요. 그래서 조합이 얻어낼 수 있는 어떤 혜택, 이런 부분들이 추가 분담금이 적어질 것이고 뭐 내 집에 대한 평가가 높아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장점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지금 이제 단점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왜 하지 말아냐면 일단 지금 신동아 아파트가 220세대 정도가 되는데 일단 말이 많고 탈이 많았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빠져나간 그 재개발에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되는 쪽으로 했고 그 신동 아파트 주민들이 대거 조합 동의를 하면서 여기가 조합 설립이 된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일단은 그 사게 되면은 바로 이제 조합원이 되는데 자, 조합원이 됐을 때 장점이 뭐냐 하면은 내 집에 대한 평가액이 많고 그리고 추가 분담 금액이 적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가 예를 들어서 조합 분양 금액이 뭐 7억이다, 8억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세 같은 경우가 대략 해서 뭐 한 8억 정도가 되거든요. 여긴 단일 평형이니까 30평대가. 근데 이제 만약에 내 집에 대한 평가를 6억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2억을 더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신동아에 계신 분들의 어떤 불만이 굉장히 커지겠죠. 근데 반대로 신동아 사시지 않은 조합원들이 더 숫자는 많거든요. 그러면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신동 아파트에 사는 분들의 평가액을 줄이면 다른 분들한테 더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평가를 받았을 때 내가 예상했던 지금 시세보다도 오히려 덜 받게 된다면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고스란히 조합원으로서 챙겨야 될 이익이 별로 많지 않은 겁니다. 물론 장래적으로 봤을 때 일반 분양 또 그 일반 분양 이상의 시세를 놓고 본다면은 분명히 장점은 맞을 수는 있는데 나중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당장 지금 사고 나서 곧이어 사업세 인가를 받고 그다음 관리처분을 받을 텐데 사업 시의 인가와 관리처분 사이에 그런 얘기들이 불거져 나올 때 그때 뭐 관리처분 받기도 전에 벌써 평가가 얼마 될 것이다. 지금보다 시세가 뭐 인력 떨어진 상태에서 평가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돌면은 그때부터는 그야말로 팔기도 힘들고 내가 투자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를 구입하시는 시간을 조금 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 매입을 해서 나중에 평가받을 때 좀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으니 나중에 관리처분 되고 나서 그 다음 평가를 받았을 때 이거를 구입 안 해도 똑같거든요. 어차피 조합원으로서 작은 빌라를 살 수도 있고 이런 물건을 살 수도 있어요. 항상 재개발 구역에서 장점은 작은 거를 사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무게가 무겁고 생각하는 것보다 평가가 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금 지금 구입하시는 거는 제가 반대. 그래서 조금만 시간을 조금 지켜보고 그러고 나서 투자 겸 또 거주 겸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시청자님 지금은 아니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잘 알겠고요. 예, 좀 참고가 되시길 바라고요. 예. 뭐 다른 것 또 다시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시청자님 있죠? 저희 방송 이후에 다시 한번 전화 주시겠어요? 지금 전화 연결 상태 그렇게 고르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2077-6330번입니다. 다음 분 연결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예,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어떤 부분 궁금하십니까? 네, 저는 의정부 밀락동 송산주공 2단지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요. 예, 예. 요즘에 여기 밀락 2지구가 지금 많이, 아파트가 많이 생겨가지고, 네. 제가 사는 지구가 이제 1지구긴 한데, 이쪽이 좀 시세가 조금 많이 뛰긴 했어요. 예, 예. 근데 지금 전세다 보니까, 제가 내년에 전세가 만기가 되는데, 아, 이쪽으로 해가지고 좀 사야 되는지, 아니면 밀락 이 지구가 이제 이제 오픈을 입주를 하게 되면은 예. 시세가 아무래도 이쪽이 오래됐으니까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가격대가. 네,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전세가 아닌 제가 집을 살려고 할 때 예. 언제 정도 사야 되는지 시기를. 네, 네. 지금 이제 관심 있으신 곳은 살고 계신 곳 그 1지구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제가 예. 사고 싶은 거는 1지구고 만약에 네네. 살게 된다면 저는 여기 아기가 조금씩 이제 커가니까 예, 예. 프로지오를 좀 사고 싶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상담을 잘 하게 됐어요. 주셨어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의정부로 한번 가볼까요? 네. 자, 지금 그 의정부 밀락동에 그 송산주공 2단지에 지금 살고 계신 거죠? 네, 전세로요. 예, 그래서 요거를 집을 살까 아니면 근처에 밀락 택지지구에 지금 새 아파트를 살까 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의정부 하면요. 일단 네. 위치적으로는 의정부가 이제 서울 위쪽에 있잖아요. 네네. 자, 서울 위쪽에 있으면서 지하철 1호선 그리고 지금 있는 곳이 이렇게 빨갛게 표시된 곳이 이제 밀락동입니다. 네네. 자, 그리고 이제 그 의정부 안에는 의정부 그 경전철이 이렇게 개통이 이미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어령역 바로 옆에 이렇게 위치한 곳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주공 2단지니까 그 800세대 정도 되고 2003년에 입주했으니까 12년 차 된 아파트거든요. 네네. 자, 제가 왜 이렇게 좀 거시적으로 의정부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의정부에서 서울로의 출퇴근 목적으로 해 서울에 있는 수요자들이 이쪽을 많이 올 것이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게 우선 첫 번째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의정부가 이제 1호선 라인이라든지 그게 아니라 의정부에서도 지금 경전철이 노선이 있는데 경전철을 통해서도 서울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멀기 때문에 사실 이 안에서 실소유자들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네. 의정부에 있는 주택 가격이 워낙 조금 그래도 만만하다. 즉 지금 그 살고 계신 곳 같은 경우는 10평대에서 20평대 초반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지금 아마 한 3평짜리라고 하더라도 시세는 1억 한 7천이나 8천 이 정도 될 거예요. 네. 그만큼 평당 시세로 따진 돈은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지금 그 이쪽 그 지금 평당이 아니라 이게 전체적인 아파트 시세가 20평대라고 손치더라도 1억 7, 8천 이러면 굉장히 접근하긴 좋은데 많은 분들이 사고 싶은 구매력이 높은 아파트는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서울 이제 처음에 신혼이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한다라고 한다면 만약 서울로 출퇴근을 목적으로 한다면 서울 인근에 또 아니면 서울 중심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곳에 좀 이렇게 내 집 마련이라는 걸 하고 싶고 그런 어떤 진입장벽이 그냥 평당 1,000만 원 쉽게 얘기한다면은 20평대가 한 2억 5천 선에 충분히 서울 수도권에서 아파트를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 1억대다 보니까 좀 가격은 낮은데 내가 조금 돈 더 보태서 20평대를 충분히 좀 여기보다 좋은 조건에 있는 곳을 살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가져간다 손 치더라도요. 이게 2억 그 이상 올라가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이 근처에 아까 얘기하신 그 밀락 택지지유가 평당 한 900 정도에 분양을 했는데 일단 새 아파트에 대한 어떤 그 많은 수요층들의
어떤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보면은 아파트 시장 중에서 분양 아파트가 굉장히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가 새 거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또 옆에 고산 공공택지라든지 그 위쪽 가면은 양주 옥정 신도시 이런 부분도 생각하면은 사실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그냥 살기에는 무난하지만 집값이 올라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냥 집값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내가 그냥 적은 금액으로 그냥 거주만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사는 거는 나쁘진 않습니다. 역 근처고 택지지구로 들어오는 것은 역하고 멀기 때문에. 하지만 집값 상승에 기대를 하고 구입을 해놓는다. 이건 조금은 맞지 않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우리 시청자님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눴네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에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데 어떤 매물이 진짜 좋은 매물인지 모르겠다 하신다면 저희에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7-6391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받을게요. 오늘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건 대표, 지혜나우증 배은영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의 매물 살짝 열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박일건 대표님의 매물부터 봅니다. 어떤 매물입니까? 네, 오늘의 테마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강남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9호선 연장선의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최저가 매물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강남구 논현동으로 가볼 텐데요. 논현동 하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개발과 교통의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으면서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의 삼박자를 모두 갖춘 지역이다. 즉 사람과 돈과 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이고요. 특히 또 공급보다는 수요가 항상 차고 넘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임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안정적인 높은 임대 수익률을 얻어 가시면서 주변 매머드급 개발 계획에 따른 시세 차익 충분히 얻어갈 수 있는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다 가져갈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현동 매물 잠시 뒤 열어볼 거고요. 배은영 소장님의 매물도 보겠습니다. 어떤 매물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은 대치동하고 대치동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상가 매물하고요. 도곡동 매물을 준비했는데 대치동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강남 명문 학군의 대표적인 그런 지역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우수한 대치동 학원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학원가 수요가 많은 블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대치동에 적합한 매물을 준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달 월세가 130에서 150만 원 정도 가는 높은 수익률을 가진 매물이고 황금성이 그래서 좋기 때문에 나중에 시세 차익도 충분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곡동 매물은 매봉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초역세권에 있고 배산 임수의 입지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다 보니까 높은 전세가와 좋은 생활 환경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에 시세 차익이 충분히 가능한 매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매물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대치동으로 가시죠. 강남구 대치동 근린생활시설입니다. 분당선 한티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고요. 올해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6층 건물 가운데 2층 소개해드릴게요. 매매 금액 2억 6,500만 원입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월 130만 원 내다보고요. 대출 가능 금액이 1억 3천만 원 하면 실제 투자 금액 8,500만 원 예상할 수 있습니다.
대치동 근린생활시설입니다. 배은영 소장님의 매물이고요. 투자 포인트 먼저 살펴주실까요? 네, 대치동의 오늘 매물이 바로 대치동에 가장 적합한 매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치동은 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대로변과 대로변 이면 쪽에 학원이 밀집되어 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학원 수요가 많고 선호되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학원도 많고 이런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월세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본 매물은 보증금 5천에 130에서 150 정도가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대로변 바로 이면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 황금성이라든지 뭐 임대나 어떤 들어오는 것 문제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로 대로변 이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세 차익도 충분하지만 이쪽 강남 쪽에 대치동 쪽에 주변에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든지 이쪽을 잘 아시는 분들이 먼저 지금 연락들이 많이 오고 있는 상태에 있는 그런 매물인데요. 이런 시세 차익이 좋은 매물인데 지금까지는 나오지 않았던 매물을 준비했습니다. 상가 물건은 더더욱이 입지가 중요하죠. 자세히 네.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일단은 학원가 밀집된 곳에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학원가가 형성된 골목 안에 시인성이 좋은 위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로변에서 약 8m 대로변에서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인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봉역이 아니라 저기 한티역, 한티역이죠? 예, 네. 거기는 롯데백화점 주변으로 해서 상권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혼합 상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거기에서 한 50m만 떨어지면 바로 학원 중심에 어떤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상권 중심에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치동이 유명한 이유는 바로 학원보다 그런 단대부고나 숙명여고, 뭐 중대부고 같은 그런 명문 고등학교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런 거에 가장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입지가 굉장히 뛰어난 명문 학군에 둘러싸여진 그런 입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기대되는 개발 소식도 함께 챙겨볼게요. 이 근처에 어떤 이슈가 잡히고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게 부동산은 입지가 첫 번째 마케팅 요인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입지 자체가 호재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치동의 지역은 지금 가장 큰 개발 호재라고 볼 수 있는 거는 개포주공의 이주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향후 2, 3년 동안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개포동에 중학교 학생을 둔 어떤 그런 학부모들은 대치동이나 도곡동으로밖에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몰리고 있고요. 그거가 뭐가 증명하냐면 높은 전세 가격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세대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1년 사이에 지금 5천만 원 정도가 올랐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억에서 1억 5천 정도가 지금 전세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은 근린생활시설, 상업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몰리면 몰릴수록 그만큼 가치가 높아지고요. 향후에 황금성 역시도 뛰어나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입지 여건부터 개발 호재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물건 그만의 매력을 한번 살펴볼게요. 대치동 근린생활시설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 갖고 있나요? 네, 일단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로변을 끼고 있는 그런 입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2층에 위치하고 있어서 시인성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주변에도 학원들이 있는 거에 비해서 어떤 통창으로 돼 있고 건물 전체에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는 입지 중에서도 굉장히 상권의 한 티역에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학원의 그런 어떤 밀집의 어떤 그런 시너지 효과도 같이 누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가격대 살피러 가겠습니다. 매매 가격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네, 어떤 좀 강조할 게 많다 보니까 제가 계속 버벅거리고 있는데 매매가는 2억 6,500입니다. 대출을 이용했을 때 실투자 금액은 8,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월세가 최소 여기는 보증금에 130만 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자를 다 하고도 1년의 연수익이 8,500만 원 투자에 1,1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12% 이상의 수익률은 분명한 거고요. 제가 이제 시장 조사를 위해서 계속 부동산이나 이 지역을 돌아다니면 학원만 전문으로
매매하거나 전월세를 마치는 그런 부동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지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이 물건 바로 팔 수 없느냐, 그리고 이 물건을 나오면 자기한테 꼭 주면 자기가 전월세를 꼭 맞춰주겠다라는 그렇게 신신당부하는 부동산, 학원 전문 부동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공실 위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가 상가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약간 두려움이라든지 일단 와보시면 이쪽 지역이 학원 지역이기 때문에 그 정도 월세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그리고 대출 가능 금액 등등에서 화면을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네. 매수 시 유의할 점을 꼽으라고 한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네, 이건 근린생활 시설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또 받으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임대사업자를 내시고 이거는 진행하셔야 나중에 이런 월세 수익이 이것만 해도 벌써 1,1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연 2천만 원이 넘으시면 반드시 임대사업자를 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주택 임대사업자를 꼭 내시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매물이었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근린생활시설 살펴봤고요. 구체적인 정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보시죠. 두 번째 매물 살피러 가겠습니다. 박일건 대표의 매물입니다. 보시죠. 강남구 논현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언주역, 신논현역, 그리고 7호선 논현역에 인접해 있는 물건 소개해드립니다. 올해 7월 말, 이번 달 말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5층 건물 가운데 2층 소개해드립니다. 매매 금액 2억 7,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4천만 원 내다보고요. 실질 투자 금액 3,5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살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포인트 먼저 살펴볼게요. 어떤 부분 우리가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강남구 논현동 하면 개발과 교통의 중심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병원 사거리 언주 역세권 도보 5분 안쪽에 있는 매물이고요. 특히 9호선을 이용하시면 두 정거장이면 바로 삼성동 국제업무 교류지구의 접근성 상당히 뛰어나고요. 주변에 정말 많은 개발 호재들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 역세권의 롯데칠성 타운 부지의 개발, 신논현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강남권 지하도시 개발, 또한 9호선 연장선이 2단계로 마무리된 게 아니고요. 앞으로 3, 4년 안에 3단계, 4단계 구간까지 계속 개통되기 때문에 강남권에 추진되고 있는 매머드급 개발 호재와 9호선 연장선의 수혜를 지속적으로 얻는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본 매물 거의 매매가 다 완료된 상황이고요. 현장을 직접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투자하신 분들 이구동성으로 하신 말씀이 이 지역은 정말 임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신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의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9호선 연장선뿐만 아니라 주변에 무려 4개의 역세권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요충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 업무시설과 교통이 워낙 편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요.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한 투자자분들에게 가장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고요. 정말 차고 넘치는 임대수요가 기다리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안정적 높은 임대 수익률을 꾸준하게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투자를 해서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많은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뛰어난 입지와 건물의 퀄리티, 교통 여건 여러 가지를 보셔야 되는 그 중에서 가장 또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매매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데 본 매물 9호선 라인 신축 투룸 주택 중에서 가장 저렴한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실투금 자체가 2, 3천대에 정말 소액 투자 가능하시고요. 워낙 소액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높은 임대 수익률과 매입과 동시에 수익이 발생했다고 표현할 정도의 정말 경쟁력 있는 매매가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 물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 하나하나 들여다볼까요? 일단 입주적인 여건부터 보겠습니다. 그 물건 근처로 전철역이 많이 서요? 네, 맞습니다. 일단 투자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전철 역세권을 기준으로 항상 말씀을 드리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역세권이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공실 안 나고요. 또한 안정적 높은 임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중요한 포인트는 역세권 중심으로 개발이 앞으로는 되기 때문에 역세권이 아닌 매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해서 배제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매물 9호선 차병원 사거리 언주 역세권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바로 7호선이 다니는
학동역 밑으로 내려가시면 바로 2호선 테헤란로인 역삼역이고요. 우측편으로 간 선정릉역, 왼쪽편으로는 9호선 연장선이 개통될 선정릉 신노년 역세권이기 때문에 무려 4개, 5개의 역세권을 한 정거장이나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의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로변 중심적으로는 상업 업무시설이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차병원 사거리 같은 경우는 일종 지구단위 계획에 의한 그런 의료관광 특화시설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입지이기 때문에 정말 차고 넘치는 임대 수요가 꾸준히 기다리고 있는 지역이다. 9호선 라인의 강남권이기 때문에 학군이나 생활 편의시설들 여러 가지들이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정말 안정적인 임대 수익률을 꾸준하게 얻기에는 가장 최고의 입지를 갖춘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완벽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교통 편의시설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개발 가치도 정말 충분한 지역이기 때문일 겁니다. 개발 호재들이 굵직굵직한 게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강남권 많은 그런 호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호재들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입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하철 9호선을 이용하시면 두 정거장이면 바로 삼성도 국제업무 교류지구의 접근성 상당히 뛰어나시고요. 한 정거장, 두 정거장만 내려가시면 강남 역세권의 롯데칠성 타운부지의 대규모 개발 계획들, 특히 강남 역세권과 신노년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강남권 지하도시 개발도 지금 순차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발 호재의 직접적인 수혜를 얻는 지역이고요. 특히 본 매물이 위치하고 차병원 사거리 같은 경우는 의료 특화 지역으로서 일종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한 역세권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완벽한 교통망과 주변에 많은 대규모 개발 호재뿐만 아니고 자체적인 역세권 개발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개발 호재까지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정말 폭발적인 임대가와 매매가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개발 호재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강남구 논현동 다세대 주택 살펴보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제 건물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이번 달 말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본 매물은 거의 지금 내외장 마감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이번 달 말 정도면 입주가 가능한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룸형 구조로서요. 신축 투룸 주택으로서 기본적인 옵션들 다 제공되고요.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속한 모든 매물은 역세권이면서 일면도로 코너에 있는 매물을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특히 강남권 같은 경우는 주변 건물이나 주택들이 다 있기 때문에 막혀 있다. 개방감이 굉장히 부족한데요. 본 매물은 일면도로 코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도 굉장히 편리하게 하실 수 있으면서 거의 세대당 한 대씩 주차 가능하시고요. 본 매물 또한 6m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방감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안정적인 높은 임대 수익률을 꾸준히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입주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 계약을 하시고 세입자는 지금 계약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임대 수익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받으실 게 하나도 없이 안정적인 높은 임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물건 가격 알아보겠습니다. 앞서서 투자 포인트 점검해 주실 때 가격에 대한 매력도 네.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매매 가격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정말 강남권의 9호선 라인 신축 투룸 주택 중에서 가장 최저가 매물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호선 라인 매물들 3억 1천, 2천대를 훌쩍 돌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매물에 비해서 약 3천만 원 이상 저렴한 매매가는 2억 7천5백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세로 활용했을 때는 보수적으로 2억 4천 정도 예상해 볼 수 있고요. 2억 5천대까지 가능하신다고 했을 때는 2, 3천만 원대에 정말 소액 투자로 해서 강남권의 시중 투룸 주택을 잡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저금리를 활용해서 지방권에 계신 분들이나 노준비를 위한 투자자분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신데요. 월세 수익형 부동산을 활용했을 때는 보증금 3절 월세는 110만 원 이상. 본 매물 또한 임대 조건부 잔금입니다. 임대도 준공도 얼마 남지 않았고요. 임대 수익과 동시에 즉각적인 임대 수익 거의 두 자리 8%가 넘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으시고요. 이런 소액 투자와 안정적인 높은 임대 수익뿐만 아니고 주변 지역의 대규모 개발 호재와 자체적인 개발까지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실투자금 대비해서 단기간에 2, 3년 안에 300~400% 이상의 세차액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매력적인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매력적인 매물을 매수할 때 유의할 점 분명히 있습니다. 뭐든 그래요. 어떤 걸 생각해 볼까요? 네, 보통 선분양 매물 같은 경우는 입지만 확인할 수 있으시고 실물을 확인할 수 없다는 좀 답답함이 있으신데요. 본 매물은 거의 준공이 완료됐기 때문에 입지도 확인하시고 건물의 퀄리티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그 편리성과
안정성이 있으시고요. 특히 제가 상담해드린 모든 매물은 한 가지 매물만 보실 게 아니고요. 최소한 강남권의 3가지 이상을 매물을 비교해서 투자를 하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매물을 비교하고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판단에서 절대 실수하지 않는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접 이 매물 한번 보러 가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죠? 자, 강남구 논현동 매물 살펴보고 왔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매물 하나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번엔 도곡동으로 여러분들 안내할게요. 강남구 도곡동 다세대 주택 살펴보겠습니다. 3호선 매봉역에서 걸어서 2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이 매물은요, 올해 8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 가운데 2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매 금액이 3억 3,300만 원이네요. 전세 보증금 2억 8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5,300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도곡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매물은 어떤 포인트를 갖고 있을까요? 매력 발산해 주시죠. 네. 입지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매번 강조를 해드리는데요. 본 매물은 도곡동에서 직선거리 7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는 지금 도보 2분 정도로 나갔지만 제 걸음이나 일반적인 남자 걸음으로 하면 1분 정도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실 염려나 아까 박 대표님도 5분 이내 거를 자꾸 투자하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1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공실 염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 조사를 해본 결과 이 주변의 블럭은 하나의 공실도 없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만큼 입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또한 도곡동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인가요? 바로 타워팰리스일 겁니다. 타워팰리스 주변에는 많은 사무실들이 질비해 있는데요. 또한 매봉역 주변에는 EBS 등 많은 또 사무실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탄탄하게 받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소득 수준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되고요. IT 쪽이나 이쪽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생활 환경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리고 서울 내에서 이렇게 도곡공원과 앞에 양재천을 바라보고 있는 배산임수 지역이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조사를 하면서 깜짝깜짝 놀랄 정도인데요. 매년 거의 5천만 원씩 지금 2, 3년 동안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투자 금액이 적고 향후에 시세 차익이 충분히 가능한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지적으로 가진 장점들도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교통부터 한번 볼까요? 네, 3호선 매봉역에서 도보 1분 정도 천천히 걸으시면 직선 거리로 70m이기 때문에 2분 정도 가능하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한정거장으로는 양재역이 있고요. 양재역을 통해서는 강남권까지도 강남역까지도 지하철을 이용하면 10분 내에 도달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가장 큰 점은 공실이 없다는 어떤 입지적인 장점을 먼저 드리고요. 이렇게 입지가 좋다라는 거는 부동산 살 때보다는 제가 한 80% 비중은 팔 때 두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컨셉에 나중에 팔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매물로도 만들었지만 입지가 가장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 가치는 어느 정도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개발 호재 여기 재건축 이슈 잡히는 곳이지 않습니까? 네, 도곡동이나 대치동이나 계속 지금 재건축 이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인데요. 이곳은 재건축 이주지만 지가 상승을 살펴봤을 때 더욱 놀라운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강남이나 어떤 지역을 대비했을 때보다도 근 10년 동안 여기는 지가 상승이 2배 이상의 상승을 보는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물론 주변에 강남도 강남역도 가깝고 어떤 삼성도 10분, 15분 정도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는 입지적인 장점뿐만 아니라 지가 자체가 원래 높게 형성이 돼 있고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다, 지역이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지금 전세를 이용해서 들어오신다면 4, 5년 정도 후에는 충분히 만족하실 만한 그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입지적인 여건들, 개발 호재들 점검하고 왔는데요.
이제 궁금하신 거 어떻게 지어지나 이게 이제 궁금하신 거잖아요. 건물 네. 특징 한번 살펴주시죠. 네, 오늘 오전에도 제가 이제 여기를 들렸다가 왔는데 지금 내외장재 지금 그 싱크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직접 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있는데 뭐 한샘의 브랜드라든지 한화의 브랜드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안에 내외장재는 정말 퀄리티는 가장 뛰어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지은 업체는 고급 빌라를 시공하는 시공업체입니다. 5층짜리 건물을 짓는데 이게 공사 기간이 지금 8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보통의 이 정도 규모의 크기는 길게 걸려야 4개월 정도면 끝나거든요. 근데 이쪽은 뭐 디자인이나 구조도 굉장히 독특하게 잘 만들었고, 왜냐하면 이 주변에는 뭐 도곡 카운티라든지 아니면 힐데스하임이라든지 어떤 힐스테이트라든지 고급 빌라들이 질비해 있는 그런 입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설계 부분, 내외장재가 주변하고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하면 이쪽에 들어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세입자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정말 퀄리티 있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8월 달 말에 준공이 예정입니다. 그리고 방 2개에 3베이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 데드 스페이스가 하나도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거는 건축주분이 어떤 그 건물 내에서도 주차 공간이 충분하지만 주차를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앞에 한 25평 정도 땅을 또다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즘에는 세대별로 한 대 이상은 충분히 차가 있기 때문에 세대당 주차뿐만 아니라 차를 돌리고 나가는데도 굉장히 편안한 그런 위치를 만들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강남구 도곡동 매물이고요. 투룸 구조입니다. 가격 살펴봐야죠. 매매 가격이 어떻게 된다고요? 네, 매매 가격이 3억 3,300만 원입니다. 근데 전세 가격이 2억 8천 정도가 형성이 돼 있어서 실제 투자 금액은 5,300만 원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도 시장 조사를 하면서 정말 놀라는 게 전세 가격 상승률이 굉장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만큼은 양재동이나 뭐 주변의 다른 동에 비해서 굉장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만큼 소득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거고요. 와 보시면 왜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이쪽에 들어올 수밖에 없느냐라는 것을 충분히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략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전세를 이용해서 이걸 매입을 하시고요. 2, 3년 후에 어느 정도 또한 개포주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전 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될수록 이쪽으로 더 몰리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전세 금액을 올리시고 투자 금액을 회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씩 반전세로 전환을 해서 월세 수익까지도 하실기에 딱 적합한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기에, 그리고 개포주공이라든지 이런 곳에 투자를 하시지 못했다면 그런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충분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략까지 챙겨주셨는데요. 매수의 유효점 간단하게 살펴주신다면요. 네. 몇 년 정도의 투자 기간을 보고 들어오시냐에 따라 다른데요. 제가 앞에서는 대치동 근생 물건은 반드시 임대사업자를 내고 들어오시라고 하셨지만, 여기는 2, 3년 안에 시세 차익이 좀 많이 발생할 매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임대사업자 없이 바로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것을 유의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매물 살펴보고 왔습니다. 도곡동 매물 정리하시죠.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에 대한 궁금증들 2077-6391번으로 여러분들 계속 전화주세요. 오늘 지혜나우징 배은용 소장과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 함께했고요. 부동산 가이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내일 같은 시간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